오늘 시장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소식이었죠.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때맞춰 터진 삼성전자의 8만 원 선 돌파 소식입니다. 네,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큰일을 두고 저에게 정말 많은 자료와 분석들을 보내주셨어요. 뭐 시장 반응부터 시작해서요. 각 기업들 기술 경쟁력,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리스크 요인들까지 정말 깊이 파고든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보가 정말 방대했죠.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연준 결정은 왜 나왔고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는지. 그렇죠.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급중 배경은 뭔지, 또 계속 나오는 이 관세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거인들의 앞으로 전망까지 핵심만 뽑아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연준 결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금리 인하 배경하고 시장 반응, 특히 미국이랑 한국 시장 반응이 왜 달랐는지부터 좀 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반도체 랠리, 진짜 동력은 뭔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HBM 기술 경쟁, 실적 전망, 외국인 수급, 그리고 잠재 리스크 이런 여러 각도에서 비교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소부장 기업들 움직임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거시경제 흐름과 이 기술주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게 얽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보면요. 이번에는 물가보다는 고용시장, 이쪽 둔화 조짐이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고용이요. 네, 물론 일부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하긴 한데요. 고용 관련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약화되는 신호가 나오면서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해석이 좀 많습니다. 선제적 대응? 네. 임박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 그런 공격적인 인하라기보다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좀 관리하려는 약간 보험성 인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미국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좀 차분했잖아요. 맞아요. 파월 의장이 이게 연속적인 인하 사이클 시작은 아니다. 딱 선을 그으면서 특히 기술주 쪽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고요. 네, 그렇죠. 근데 유독 한국 증시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코스피 다시 힘받는 모습이었고 그 중심엔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었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역시 반도체군요. 네. AI 때문에 HBM 수요가 폭증한 건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는 그 열기가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용 메모리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HBM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특정 고성능 칩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생각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향후 1년 동안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클 걸로 기대되는 분야로 반도체가 딱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동력이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다시 한국 주식, 특히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는 흐름이 보이던데요. 과거 고점하고 비교하면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서 더 살 여력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네, 외국인 수급 동향은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랑 외국인 순매수 추이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매도 우위였던 외국인들이 최근 몇 달간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고 특히 9월 들어서는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매수 강도가 확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진짜요? 네. 물론 이 매수세 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는 그 숏커버링 물량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하고 맞물려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죠. 일부 분석에서는 과거에 외국인 지분율이 최고였을 때랑 비교하면
아직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그리고 실제 돈의 흐름, 즉 외국인 수급이 딱 결합되면서 한국 증시, 특히 반도체 주가가 강한 상승 동력을 얻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 같은 이 범용 메모리 시장까지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범용 메모리까지. 네. AI 반도체 생산의 자원이 막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메모리 투자가 좀 위축된 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동시에 데이터 센터 증설 같은 걸로 서버용 수요는 꾸준히 늘면서 D램하고 낸드 가격이 같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같이 오른다고요? 네, 일부 기관에서는 4분기에 이 제품들 가격이 한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와, 20%요? 이게 바로 가격 프라이스하고 판매량 퀀티티, 즉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 제조업체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국면이라니, 와, 정말 강력한 회복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해도 HBM 경쟁에서 좀 뒤처진다? 이런 평가 때문에 주가도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8만 원을 딱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의 경우에요.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범용 메모리 수혜. 네, 아직 엔비디아 HBM 최종 승인이라는 확실한 호재는 안 나왔지만 그거랑 별개로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실적 기대감. 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한 9조 원, 많게는 10조 원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분기 이후 거의 1년 반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대 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10조 원대 복귀요. 대단하네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새로 썼고요. 네, 정말 대단하죠. 일부 분석에서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밴드 상단을 뚫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 이 모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요. 특히 HBM4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HBM4 기대감. 그렇죠.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과거 PBR 밴드, 그러니까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의 그 상단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극도로 뜨겁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이렇게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나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조정 가능성. 네, 물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확인된다면 PBR 밴드 자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나올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지 이게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경쟁 상황, 이걸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현재 양상 능력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선다는 게 중론이지만 삼성전자의 기술적 추격이나 잠재력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네, 두 기업 경쟁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죠. SK 하이닉스가 현재 양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12단 HBM4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고객사들에게 샘플 공급하면서 기술 검증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아, 샘플 공급 시작했군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삼성이 개발 중인 차세대 HBM이 경쟁사 제품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 그러니까 대역폭에서 약 20%가량 빠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20%나도? 네, 초당 2.4TB를 처리하는 수준인데 만약 이게 실제 성능으로 구현된다면 단순히 속도 우위뿐만 아니라 고성능 칩의 고질적인 문제인 발열이나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데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후공정 수율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성능 스펙 자체가 더 높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비유가 있었는데 마치 힘 좋은 에어컨은 최대 출력으로 안 돌려도 충분히 시원해서 오히려 조용하고 열도 덜 나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같은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에서도 삼성이 초기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맞습니다. 삼성은 CXL 분야에서 기술 개발하고 생태계 구축에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데이터 센터나 AI 서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CXL도 중요하군요. 네. 또 HBM뿐만 아니라 GDDR7 같은 고성능 그래픽 디램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HBM 하나만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체 메모리 반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삼성의 HBM이 언제, 어느 정도 물량으로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의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느냐가 저겠군요. 내년 1분기로 예상되는 최종 테스트 결과가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키냐 마냐에 따라서 두 기업의 희비는 물론이고 전체 시장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동안의 HBM 열세 이미지를 단번에 벗고 투자자들의 평가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시장은 종종 압도적인 1등보다는 부진했던 강자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스토리에 더 열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짚어주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끊이지 않는 관세 문제입니다. 아, 네. 관세 문제.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TSMC를 겨냥해서 50% 관세를 언급했던 사례처럼 한국 반도체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관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파장이 크겠죠.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 안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는 점입니다. 아, 미국 내 생산? 네. 이런 메이드 인 USA 전략은 현지 생산을 통해서 관세 리스크를 일정 부분 피하거나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오히려 미국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만 같은 다른 지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리스크로는 내년 HBM 시장의 수급 변화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했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AI 투자 증가세가 올해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면 HBM 시장에 공급 과잉 우려가 생기거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특히 HBM의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HBM이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처를 다변화해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는 요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현재의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된다면 이건 HBM 가격 안정화 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시장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수익성 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삼성과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분 매각 가능성이나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 부담 같은 요인들도 언급됐었죠.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오노 일가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로 거론되죠. 그렇죠. 늘 나오는 얘기죠. 과거 블록딜 사례를 보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물량 출에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 자체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상승했고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서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반도체 소구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소부장 기업들 주가는 다소 잠잠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쪽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랠리에서 좀 소외되었던 소부장 섹터 안에서 최근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나 PSK 홀딩스 같은 일부 종목들이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요. 아, 움직임이 있군요. 네. 그리고 HBM 관련 장비주 외에도 D램이나 낸드 관련 소부장 기록들로까지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투자가 다시 확대된다면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소부장 기업들한테 낙수 효과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완성칩 업체들 주가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았던 우량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도 소부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죠. 네. 다만 소부장 기업들은 각자 기술 분야나 주력 고객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사기보다는 각 기업의 기술력, 실적 전망, 고객사 다변화 정도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선별적인 접근, 즉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옥석 가리기 중요하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표면적으로는 고용 둔화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한국 증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는 HBM을 넘어 범용 메모리까지 확산된 강력한 반도체 회복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현재는 하이닉스가 양산에서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전반적인 시장 회복의 쇠를 입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HBM 기술 검증 결과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동시에 내년 HBM 시장의 공급 증가가 가격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관세 문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부장 섹터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수들이 많군요. 오늘 우리는 주로 반도체 칩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이 가진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이 방대한 기기 생태계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전략의 잠재력입니다. 아, 온디바이스 AI요? 네, 단순히 최고의 칩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삼성 기기 자체에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클라우드 중심 AI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한다. 그렇죠. 어쩌면 삼성의 진정한 장기적인 힘은 이처럼 칩, 즉 하드웨어와 자체 기기, 이 디바이스 생태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I 전략의 시너지에서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삼성이 이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칩 경쟁 너머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